안녕하십니까, 대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네, 오전 시황 여러분들과 좀 보겠습니다. 위기시 전략, 공덕을 쌓고 저축을 하고 실물 금을 모으고 기술적 공부를 하고 건강을 챙깁니다. 한부모 가정 아이들 후원 캠페인 주민센터 문의하시면 되고요. 현재 1181분 실천하고 계십니다. 처음 오신 분들은 재생 목록 처음 방문 가서 공부하시고, 공부는 캔들부터 마스터 하십니다. 연습 없는 시장 진입은 죽음뿐이고, 매수 매도에 대한 자기만의 기준이 필요합니다. 쉴 때와 할 때를 구분하고 추세를 믿고 자기 자신을 확신하고 공덕을 쌓자. 추세는 상승, 하락, 횡보 추세가 있습니다. 근데 어제 엄청난 널뛰기가 있었는데, 하나하나씩 좀 냉정하게 좀 보겠습니다. 다음 금융 뉴스의 국제경제 보시면 CS 충격 더해지며 혼조세 마감. 미국이죠, 이거는. 그 다음에 스위스 규제 당국 필요시 크레디트 스위스 유동성 공급. 드디어 이제 시작이 되네요. 잘 좀 보시고. 자, 그 다음에 스위스 중앙은행 필요시 CS 유동성 지원한다. 자, 그 다음에 미 경제 둔화 조짐. 연준 올해 1% 금리 인하 예상. 이 말이 사실은 스위스 크레디스보다 CS보다 제일 무서운 말이 이 말이에요. 제가 이따 설명을 드릴게요. 이 말이 가장 무섭습니다. 제가 볼 때는. 여러분들은 긴장을 하셔야 된다. 금리 인하하면 골로 간다. 자, 그 다음에 유럽 증시. 자, 그 다음에 미국에서 경기 침체는 만약이 아닌 언제냐가 문제죠. 연준이 금리 인하할 때입니다. 그래서 금리 인상 중단해야 된다. 연준. 왜냐면 지금 부러지게 생겼거든. 지금 난리치고 있습니다. 자, CS 초코의 시장 대혼돈. 유가, 유럽장 다 완전히 작살났죠. 스위스 정부. 그 다음에 블랙록인데 이 사람이 회장이거든요. 아주 그 금융 세력의 악질적인 금융 세력의 최첨봉에 서 있는 애가 얘입니다. 아시겠죠? 더 많은 발작 가능, 피해 가능 어려워. 만약에 시장이 계속 발작을 하고 폭락을 유도하면 가장 이득을 보는 애들이 얘네들입니다. 대형 은행들, 소위 말해서 세력들. 그래서 조심하셔야 돼요. 이런 그 발언을 할 때. 피해 가능 어려워. 말은 선량하게 하면서 뒤로 싹 웃으면서 아싸 이런 놈들이. 우리나라도 똑같습니다. 저쪽에 있는 정치권에 있는 우동사리 금융권 다 짜짝꿍이다. 짜짝꿍. 그래서 우리는 거기에 속지 말고 자기 자신만의 기준을 가지고 요리조리 피해 가야 되겠죠. 잘 좀 보시고. 그래서 크레디트 스위스에서 중앙은행에 지원 성명 요청을 했고, 거기에 대한 화답이 일어난 거죠. 그래서 크레디트 스위스가 하락을 멈추고 반등에 성공을 한 게 아니라 일단 폭락만 멈췄을 뿐이다. 앞으로 이 여진이, 이 지진이 어떻게 일어날지 여러분들 잘 보시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보시면 자, 일단 가장 주목할 건 이겁니다. 대량 거래가 터졌고, 그러면 대량 거래가 터진 상태에서 지금 현재 13.94%, 원래는 지금 30%예요. 이게 저점이 얼마냐면 지금 2.16달러인데 저점이 얼마냐면 1.75달러입니다. 살벌하지요. 30% 이상 폭락을 했다가 다시 구제금융 소리가 나오면서 말아 올렸는데, 이 거래량을 보십시오. 이거는 정상적인 거래가 아니죠. 그동안에 상당히 무서웠다, 어려웠다 그랬는데 그동안에 몇 배가 터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시장을 너무 나이브하게 보지 마시고요. 이거는 파산 진행 중입니다. 구제금융 준다고 하더라도 깨진 독에 물 붓기예요. 이거는 회상이 안 돼요. 그래서 결국엔 파산 수순으로 넘어가는 상황이 될 것이고, 그 충격만 조금 완화할 뿐이다. 잘 판단하셔요. 그래서 마지막 파이널 오파가 기다리고 있다. C파의 오파. C파의 오파.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랬던 회사입니다. 이게 바로 서브프라임입니다. 이게 바로 뭐다? 서브프라임. 엄청난 주가 상승과 폭락이 있었죠. 그걸 회복을 못하고 결국엔 유동성 공급에 의한
심폐소생술을 했다고 하지만 말기암 환자를 더 살릴 리는 없습니다. 처리 수순으로 가는 거고요. 만약에 처리가 됐을 때 상당한 후폭풍이 일어날 걸로 지금 보이고 있고, 자, 그 다음에 조금 전에 금리 인하, 아니면 금리 정상화라고 해야 되나요? 아무튼 구독자님의 질문도 있었습니다. 왜 역전이 됐는데, 이따가도 또 말씀을 드리겠지만 역전이 되면 왜 주식시장이 폭락을 하냐? 금리 인하에 있습니다. 이거. 여기도 보시면 금리가 자 이렇게 평평해서 보는 겁니다. 금리 인상 이후에 관찰을 해요. 연준 애들이 이렇게 금리를 동결을 하면서 관찰을 하면 주식시장이 올라가다가 이렇게 폭락하죠. 이렇게 해서 완전히 무너지는 상황이 생기는 거고, 이때도 그랬어요. 닷컴 버블 때도 금리가 인상이 됐다가, 물론 그 전부터 올라가다가 내렸다가 다시 올렸죠. 근데 이때도 보면 중단을 하고 봅니다. 고점이죠. 그 다음에 인하하면서 어떻게 됐다? 주식시장이 완전히 폭락했습니다. 그래서 금리 인하, 금리 정상화라고 저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 뭐죠? 역전 현상에 대한 여러분들이 너무 나이브하게, 그래서 지금은 상당히 위험한 구간에 왔다. 아까 그랬잖아요. 여기서 보시면 뭐라고요? 경기 둔화 조짐에 올해 1% 금리 인하 예상. 이 말이 가장 무서워요. 얘도 무섭지만 크레딧, 이게 더 무서운 겁니다. 이거는 시장 자체가 완전히 폭락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준비하고 있죠. 금리 인하 준비. 여기서 금리 인하하면 자 횡보하다가 보세요. 이게 똑같아요. 여기처럼 똑같이 한다고 하면 횡보하다가 내려오는 이 순간에 엄청나게죠. 근데 올해 안으로 금리 인하가 되면 이게 진행이 된다는 얘기죠. 가장 무서운 얘기를 지금 시장에서 하고 있는데, 사람들은 다 나이브하게 아니야 괜찮을 거야 지금 이러고 있는데, 그러면 지금 페드와치, 요거 먼저 살짝 말씀을 드리고, 보스턴 프로퍼티즈라는 회사입니다. 상업 건물을 취급하는 회사인데, 얘는 지금 어디까지 와 있냐면 여기까지 와 있어요. 서프라임 때 보시면. 그래서 재밌는 모습이 자 A, B, C죠. 자 부동산 버블이 붕괴가 된 겁니다. 상업 부동산 아시겠죠? 요거 BXP 좀 보시고요. 자 얘도 자 보세요. 하나 둘 하고 지금 이게 진행이 되고 있죠. 그래서 지금 무슨 급으로 리몬급으로 상업 부동산이 붕괴가 되고 있다. 지금 올 버블이 되는 거예요. 먼저 부동산 쪽이, 그래서 제가 호프 얘기했죠. 하우징, 부동산, 신규 오더, 그 다음에 프로핏, ESP, 저거죠. 이익, 그 다음에 인플로이 고용. 그러면 연준은 금리 인하를 언제 할까요? 이거 부러질 때, 확실히 충분히 부러졌다고 생각할 때 보시면 되겠고, 파월 의장도 의회 가서 엄청나게 깨지더라고요. 근데도 소신을 안 굽혀요. 우리는 계속할 거다. 왜냐 지금 부동산 빠그러졌죠. 상업 부동산, 일반 부동산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제조업 지금 마찬가지죠. 그 다음에 이제 기업 이익들이 많이 지금 작살이 날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고용이 이제는 완전히 부러지는, 그래서 지금 3.6% 정도 되는데 한 4% 이상 돼야지만 될 것이다. 아주 중요한 정보를 알려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게 뭐냐면 투자 한 스푼에 진짜 중요한 내용을 하나 소개시켜 주셨는데, 자 채권 시장에서 지금 이게 손실분이거든요. 은행 소위 말해서 대형 기관들 세력들, 자 전통 포트폴리오 수준 기준 손실률이 대공황 이래 최대 수준입니다. 대공황 때 이때였어요. 그만큼 지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대폭락의 소막이 지금 시작이 됐다. 보이시나요? 아주 중요한 정보를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한번 소개를 또 시켜드리고, 무너지면 지금 대공황이다. 이거 잘 좀 보시고요. 여러분들이 잘 판단하시기 바라고요. 자 가서 한번 꼭 보시고, 어제 올라왔죠. 자 그 다음에 그럼 연준의 이제 피벗은 언제 나오냐? 지금 아우성이에요.
네, 이번에 이제 0.25% 이제 6일 남았거든요. 6일 남았는데 0.25% 올리고 지금 네, 동결 그죠? 그 다음에 내려요. 6월 달쯤에 내리는 걸로 나와요. 그러면 아까 내리면 어떻게 된다고요? 여러분 요렇게 됩니다. 완전히 작살 납니다. 요거 내리면 잘 보시고요. 그래서 내리는 거 절대 좋은 거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자, 그 다음에 여기도 동결이죠. 동결이 아니라 또 살짝 올렸다 그러니까 거의 동결이죠. 네. 그러면 자, 연준이 이제 어떤 스탠스를 취하냐. 앞으로 6일 남았는데 자, 그러면 소위 말해서 지금 연준 인사들이 모여갖고 지금 회의를 할 겁니다. 자, 회의, 의사록도 나오겠지만 나중에 한 달 뒤에 회의를 할 때, 자, 파월 의장의 일단 성명서가 중요해요. 뭐라고 얘기하는지. 그 다음에 기자들하고, 자, 질의응답 시간에, 요거에 대한, 금리에 대한 얘기가 나올 겁니다. 아, 우리는 언제쯤 이제 멈출 거야. 이제 시장이, 사건이 발생이 되고 있으니까, 빠그러지고 있으니까,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상당히 세게 나올 것 같아요. 왜? 아직까지 뭐가 고용이 안 보여. 부러지는 게. 고용이 안 보인다. 부러진 게. 고용이 완전히 부러져야지 연준은 뭘 한다? 금리 인하를 해요. 여러분 요거 꼭 알고 계세요. 뭐 또 나이브하게 이제 연준이 뭐 금리 인하 했으니까 뭐 시장이 올라가고 그런 개구라들은 믿지 마시고요. 그 다음에 한 가지 지금 골 때리는 게 자꾸 주식을 추천해요. 자, 그거의 판단은 여러분이 하세요. 이거 아닙니다, 지금. 좀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엄청난 게 오고 있는데 그걸 한다? 완전 골로 가란 얘기죠. 자꾸 사란 얘기 하는 사람들은. 아무튼 잘 판단하셔요. 뭐 저는 뭐 사라 마라 얘기 안 하니까 판단은 여러분이 잘 하셔갖고 접근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될 수 있으면 안 하고 그냥 아주 눈곱만큼만 갖고 그냥 맛배기만 좀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버핏 지표 147.2. 변화가 없어요. 미국 시장은. 신기하죠? 왜요? 연준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가총액 및 GDP 지침 안으로 들어오고 있고, 자, 시가총액 비율, 자, 200에서 지금 100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대비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지금 현재 3월 달이니까 올 상반기 중으로 아마 130대 진입 예상을 해보고, 자, 그 다음에 이게 100%가 어디냐? 2013년경 주가입니다. 역사가 그랬어요.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고점 대비 반이었습니다. 물론 그전에도 그랬어요. 이게 좀 작아서 잘 안 보이는데 고점 대비 반이죠. 100입니다. 100. 최초의 숫자가 얼마예요? 고점이 215. 역사입니다. 역사. 엄청난 버블. 그래서 버핏 지표, 버블 지수.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앞으로 과제는 미국 시장이 130대 진입하는지 여부 잘 보시고 자, 그 다음에 단기 지표로서 공포 탐욕 지수 드디어 엄청난 공포 왔다 갔다 하죠. 지금 정신 없습니다. 그럼 타임라인을 보시면 거의 이제 밑에 와 있는데 이때 저점을 보시면 얼마냐? 15. 자, 이때 저점을 보시면 얼마? 4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최대 어디까지? 4까지 보시고 아직까지는 바닥이 좀 남은 거 아닌가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단단히 아주 여기가 4였으니까요. 그러니까 숫자가 이렇게 단단히 숫자로 나올 때까지 한번 기다려 보시죠. 시장이 어떻게 반응을 하는지. 그랬을 때 우리는 자, 뭐를 준비한다 또? 우리가 여기 숏, 롱이죠. 그러면 바닥을 찍고 다시 올라갈 겁니다. 일정 부분. 뭐 올라갔다 내려오고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이런 식으로 되는데 잘 보시고요. 그래서 아무튼 연습 열심히도 하시고 자, 7가지 지표를 확인하시고 꼭 하세요. 주가 강세 왜 일어나느냐? 지금 미국 시장이 세력들이 정리가 아직 덜 됐어요. 그래서 대형주 위주로 지금 시장을 방어하고 있고 중소형주들은 다 작살나고 있죠. 그래서 이런 현상도 익히 머릿속에 넣어 놓으시고 자, 이렇게 지금 흘러가는구나. 그래서 주가폭, 푸콜 옵션
자, 푸 쪽에 엄청나게 지금 올라왔죠. 예, 역대급으로 올라오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또 변동성이 있을 거고, 빅스 마찬가지죠. 예, 역대급으로 올라오고 있다. 그런데 이번에 빅스 상황을 예의주시하셔야 될 게, 자, 은행 파산들이 터지고 있죠. 그러면 금융위기급이 온다는 얘기입니다. 주의하시라는 얘기고, 안전한 피난처 수요, 정크펀드 수요. 자, 이렇게 되고 있고, 자, 원달러 환율, 네, 지금 보니까 10원 정도 올랐습니다. 자, 보시죠. 올랐죠? 그러면 이거는 조정이 아니라, 예, 그냥, 가만히 있는 겁니다. 조그만 박스권에서. 조정은요, 어떻게 오느냐? 예, 자, 올라가고, 보통 38.2% 조정 나오고, 다시 가는 게, 이게 정상적인 모습인데, 지금 횡보하고 있잖아요. 박스권에서. 조정이 아니다. 그냥 관망만 하고 있고요, 세력들이. 자, 그래서 달러가 지금 올랐어요. 네, 1.1% 올랐죠? 네, 그러면 달러에 따라서 움직이고 있고,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 금도 올랐어요. 웃기죠? 이게 무슨 시츄에이션이죠, 이게? 원래 달러가 올라가면 금은 내려오게 돼 있어요. 무슨 뜻이죠, 이게? 네, 엄청난 일이, 예, 엄청난 게 다가오고 있다. 네, 제가 말씀을 드린 대공황급의 일이 생기고 있다. 달러는 달러대로, 금은 금대로 같이 움직이는 상황. 예, 왜냐? 위험 회피거든요. 금이 올라오는 거는 딱 하나밖에 없어요. 이거는 안전자산의 의미밖에 없습니다. 안전. 예, 달러도 못 믿겠고 다 못 믿겠다. 난 금만 살란다. 그런 뜻이에요. 예, 근데 달러도 올라. 아, 이런 된장 보세요. 달러도 오르고 있죠. 예, 그래서 지금은, 예, 믿을 놈 하나도 없다. 그러니까 아무도 믿지 마시라. 우리는 금은 계속 얘기했어요. 조금씩 소량씩 사세요. 이런 거, 뭐 기술적 분석 이런 거 따지지도 말고 묻지도 말고 뭐 하라고요? 네, 사시라고. 조금씩. 왜? 지금 우리가 뭔가는 모르지만 아주 무지막지한 게 하나 오고 있다. 예. 예, 인류 역사상 아니면 지금 금융 역사상 어마무시한, 그게 오고 있는 거 아닌가. 왜 시장이 왜 이렇게 미쳐 날뛰는가 고민을 하셔야 돼요. 금. 자, 그 다음에 지금 유로 보세요. 자, 폭락하고 있죠. 자, 그러면 제가 말씀을 드린 대로 유로는 이따가도 보여드리겠지만 유로는, 네, 이 상황이 연출이 될 겁니다. A, B, C, A, B, 지금 C파. 그래서 0.8까지 보는데 만약에 유로발 금융위기, 지금 유럽 은행들이 문제가 많다고 그랬습니다. 왜? 채권, 금리, 폭락. 금리는 올라가고 채권이 폭락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채권 가격이. 그럼 유럽 은행들은 견딜 수가 없어요. 예, 도이치방크를 비롯해서 크레디트 스위스, 이탈리아계 은행들, 네, 그러면 유로발 재정 금융 위기가 터질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예, 아시겠죠? 유로발 금융 위기, 여기 하나. 그 다음에 얘만 폭탄이냐? 안 그래요. 중국은 부동산, 일본은 국가 부채, 뭐 아무튼 정신이 없습니다. 그러면 이런 때 뭐 하냐? 하긴 뭐래요? 이런 상황에서 그냥 푹 쉬세요. 예. 누구처럼 나와서 막 주식 사세요. 그런 개구라들은 믿지 마시고, 주식 말고 우리는 회피 작용을 하죠. 채권, 네, 좋습니다. 그 다음에 환 쪽에 인버스라든가 아니면 고버스라든가 뭐 환도 좋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여러분들이, 네, 피난할 곳은 말아요. 주식 말고. 주식은 아니에요, 지금은. 네, 빠그러지는 상황이고 폭삭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채권이나 아니면 주식 말고 인바스 이런 거, 네, 연습을 해 보시라고. 실제로 그런가? 아니, 달러가 튀고 금도 튀고 은행들 망하고 지금 이러는 상황에서 인버스 괜찮지 않을까? 네, 이건 상식적인 생각이죠. 인버스는 주식이 아니라 일종의 회피용이죠. 네, 그래서 몰빵하는 건 안 되고 조금 갖고 샤부작. 채권도 마찬가지죠. 직접 투자가 힘드니까 저 같은 경우는 코덱스, 예, 미국채 30년물 이런 거. 예. 근데 만약에 유럽이 망하는 쪽으로 간다? 그러면 인버스 따라 박아야죠. 예. 잘 보셔요. 그래서 환율이 왜 중요하냐? 환율은 그 나라, 그 지역의 척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에 아주 민감하게 반응을 하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유가 큰일 났어요. 예.
지금 60달러, 68달러죠. 네, 제가 말씀을 드렸죠. 아, 이거는 뭐로 가는 거다? 경기 침체로 가는 네, 신호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이더리움 보시죠. 못 올라가죠. 네, 요거 지금 하락률이 3% 넘게 폭락을 했습니다. 잘 좀 보시고요. 자, 이런 상황이라는 거. 그러면 결국엔 자, 연준이 지금 유동성을 공급할 수 있을까요? 없어요. 그러면 얘는 폭락할 수밖에 없다. 어느 때까지? 네, 팬데믹 저점까지 100달러까지 폭락을 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자, 보시면 미국 시장은 버텼죠. 네, 선제적으로 짜고 치는 고스톱으로 미 연준이 SVB 파산시키고 우리는 계속 채권 사줄 거야 안심 비슷하게 했지만 그리고 나서 뒤통수 까지요. 그래서 지금 하락률이 적어요. 근데 유럽은 완전히 작살났죠. 특히 여러분 이탈리아 잘 보십시오. 5%입니다. 다른 나라보다 심하죠. 왜 심할까요? 얘네는요 총체적인 문제예요. 부채 상당하고요. 어마무지하지요. 그 다음에 은행이 문제예요. 그 부채를 떠안고 있는 게 이탈리아 은행들입니다. 대형 은행들. 그래서 이번에 유럽발 금융 재정 위기 이런 것들이 올 가능성이 아주 높아진 겁니다. 잘 보시고 5%입니다. 5%면요 거의 나락으로 가는 급이죠. 그러면 이제 본격적인 대폭락의 서막이 시작이 됐고 대공의 단초가 지금 발동이 되기 시작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연준의 금리 인하에 박수칠 일이 아니라 빨리 빤스런할 일이다. 여러분들 잘 판단하시고요. 야, 미 국채입니다. 미 국채가 무슨 코스닥 잡주 널뛰기 하듯이 하는데 가장 의미 있는 거, 자, 200일선이 붕괴가 됐고 3.4% 내려왔습니다. 무지무지하게 심각한 상황이고 지금 자금들이 이쪽으로 무브 피난 가고 있다. 그러면 정책금리도 지금 내려오고 있죠. 4.7% 금리 동결을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뭘 주장하고 있다? 시장은 금리 동결해라. 자, 2년물 똑같이 자 200일선 붕괴시키면서 3.9%. 자, 그 다음에 5년물 마찬가지죠. 폭삭. 네, 폭삭. 이거는요 완전히 자금이 이쪽으로 다 때려 박는 겁니다. 국채 쪽으로. 왜요? 금리가 내려가면 국채 가격이 폭등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엄청난 무브 현상이 일어나는 거죠. 예, 그래서 채권 쪽을 뭐라 그러죠? 스마트 머니. 예, 그래서 20년물도 마찬가지고 30년물은 진짜 안정적으로 가요. 예, 쌍봉 이후에 저는 요쯤에서 지금 샤부작 하고 있습니다. 예, 상당히 수익률이 낮겠죠? 예, 보시면 될 것 같고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자, 여러분들 연습의 의미를 잘 알아들으시기 바랍니다. 연습하세요. 저는 변방에 아주 작은 조그만 마을의 장수입니다. 이 장수가 연습하라는 얘기는 뭐냐? 사라고는 말을 못해요. 저는 할 수도 없고. 그래도 연습하라고는 할 수 있잖아요. 한 주, 두 주 가지고. 그죠? 이 의미를 잘 알아두시라고. 이게 뭐예요? 어떤 의미인지는 여러분들이 충분히 알아들으셨을 걸로 알고 연습하라고 그랬다 또 뭐 한 주 사고 두 주 사고 조금 좀 더 쓰세요. 그러면 아주 신상이 좋습니다. 연습하시고 잘 보시고요. 그래서 너는 어디까지 보는데 이거 최소 2%까지 갑니다. 얼마까지? 이 정도까지 옵니다. 상당하지요. 그러면 만약에 채권은 duration이라는 게 있어요. 네, 기간에 따른 프리미엄인데 만약에 얘가 1% 정도 떨어지잖아요. 지금 3.6인데 2.6 정도 가면 가격적으로는 약 한 몇 프로냐면 한 30% 올라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30년이기 때문에. 그러면 2% 떨어져 1.6 가면요. 60% 가는 겁니다. 얼마나 좋아요? 단기간에 60%? 상당하죠. 끝내주는 겁니다. 잘 판단하시고요. 네. 자, 그래서 30년물이고 지금 중요한 거 금리차입니다. 금리차. 10년물과 2년물 드디어 이제 역전해서 정상화. 네, 금리 내리지도 않았는데 올라오고 있죠. 지금 아주 시장이 아주 미치는 겁니다. 자, 10년물과 3개월물은 바닥권. 자, 30년물과 5년물은 다시 플러스로 왔다. 자, 그러면 어떤 일이 생기냐?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린 부분이 바로 이거죠. 네, 주식시장에 이제 폭락이 이제 시작이 될 것이다. 이 정상화.
아까 말씀을 드렸던 금리 상황이죠. 이게 말고 요건가요? 예, 요거. 예. 요 금리 동결 그리고 저 폭락. 지금 만약 동결 들어가고 하면 내려오겠죠. 물론 시차는 조금 있어요. 뭐 또 이거 갖고 뭐 야 동결 했는데 왜 안 내려가냐. 조금 올라갔다가 반등 줬다가 내려올 수 있어요. 이때는 동결 하면서 내려왔고 닷컴 버블 때는 네. 그런 거 따지는 애들이 있더라고. 지금 짜증나게. 네. 그래서 지금 네, 정상화되면서 이제 어떻게 된다? 폭락. 지금 폭락 대기. 예. 지금 근데 선제적으로 폭락했죠. 네. 중소형들을 폭락하면서. 자, 그래서 30년물과 5년물은 이제 지금 정상화 이제 확실하게 되고 있고 333% 올랐어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예. 그다음에 10년물과 2년물 올라오는 거 보이시죠? 네, 엄청나게 올라오지요. 네, 그다음에 자 3개월물과 10년물. 예, 아니 얘는 아직도 그래서 금리만 이제 내리기만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얘는 예, 보시면서 그다음에 가장 위험한 미국 시장에서 가장 위험한 섹터입니다. 네, 여기가 완전히 부러져야 예, 뭐가 되는 거죠? 고용도 완전히 부러지고요. 중소기업들, 소기업들, 하이힐드 정크펀드, 네, 한계 기업들의 부도 사태 아직은 아니죠. 좀 더 올라와야 됩니다. 여기 $20 이제 도파하면 예, 이게 이제 본격적으로 진행이 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죠. 저는 그 다음에 NDQ, SPX 얘는 올라가죠. 나스닥이 안 빠져서 그래요. 그래서 여기 지금 구현할 것 같고요. NDQ, DJI, 예, 그죠? NDQ, RUT, 네. 자, 이런 식으로 보시고, 자, 그 다음에 IPO, 자, 얘도 $26. 자, 여기 이제 붕괴 여부만 남아 있습니다. 이제 끝났죠, 확실하게. 예. 저는 그 예전부터 다 얘기했습니다. 자, 주택법을 아까 상업용 부동산 요거, 예, 얘는 먼저 예, 완전히 박살이 났고, 그 다음에 NDQ, 자, SPX 요거, 예, 요게 이제 주택버블이죠. DR 호튼. 네. 그러면 결국엔 이번에 버블은 올 버블, 주택, 코인, 주식, 채권, 모든 자산 시장이 버블이 붕괴되는 대공황 이후에 미국의 대공황 이후에 가장 큰 버블 붕괴, 대공황 버블이 또 붕괴가 되고 있다. 그 이유는 연준에 뭐죠? 무분별한 돈 풀기가 있었고, 예, 그 돈 풀기에 의해서 결국엔 전 세계가 거지가 되는. 근데 간혹 가다가 왜 연준 욕하냐? 왜 연준 나쁜 놈이라고 하느냐? 아니, 돈 풀기를 해갖고 지금 이렇게 만들어 놨잖아요, 버블을. 그 버블을 붕괴시키는 건 누구예요? 연준이잖아요. 그러면 개인적으로 저 같은 경우도 손해를 보잖아요. 물가 많이 올라가갖고 어떻게 된 거예요? 예, 지금 먹을 것도 못 먹고, 자, 간장에 밥, 이런 정도 수준인데, 그걸 욕을 안 해요? 그 욕을 안 하는 게 이상한 거지. 아니면 와서 뭐라고 하는 놈이 대가리에 우동사리만 들었던지. 아무튼 그래요. 그래서 전 세계의 모든 거는 원인을 조장하는 놈은 누구다? 연준이다. 그럼 궁극적으로 뭐다? 달러 패권에 있고 전 세계의 양털깎기가 지금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될 것 같고, 러셀 2000 어제 1.65% 안 빠졌죠? 네, 이렇습니다. 이렇게 지금 장난질을 엄청 해요. 나름대로 중소형주가 좀 많이 빠지고 있죠. 자, 그 다음에 그래서 VXN 변동성 지수, 자, 얘는 어제 7%, 그 다음에 빅스는 10% 이러고 있습니다. 이게 위험 신호라고 그랬죠. 왜요? 예, 이렇게 툭툭 치다가 갑자기 여기를 돌파하는 이 순간들, 이거 팬데믹 상황인데 조심하자. 물론 얘가 한 40까지 갔다 내려오면 상관이 없는데 이번 급은 세해요. 다릅니다. 예, 이런 게 터지지 않을까? 그래서 이렇게 가는 거는 한 두세 달이면 가니까 조심하시라고. 그래서 VBIX를 보면, 네, 자, 요거 VBIX가 뭐냐? 빅스에 대한 변동성이에요. 또 얘가 역대급으로 올라오고 있죠. 이걸 보면 알아요. 얘도. 그래서 여기도 보시면, 네, 이때까지 얘도 보면 엄청나죠. 네, 지금 네, 안 하던 짓을 하잖아요. 이게 무서운 거지. 빅스에 대한 변동성을 한 번 더 본 거예요. 어때요? 여기까지 올라왔습니다. 네, 철저한 대비가 필요한 시기입니다.
이렇게까지도 얘기했는데 못 알아들으면은 네, 머리를 리셋을 해야죠. 네, 도끼를 그냥 뽀개면 됩니다. 안 되면. 자, 그래서 중요한 건 뭐죠? QQQ. 반응이 없어요. 올랐어요, 오히려. 나스닥도 보면 네, 보합으로 끝났습니다. 신기하죠? 아직까지 정신을 못 차렸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그러면 지금 현재 이제 진행 중인데, 자, 20년 상승에 대한 되돌림이 되게 중요하고, 지금 30%, 37% 까인 상태에서 여기 7,000선까지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 이번에 위기가 엄청난 버블이 꺼지는 그런 거라면 4,000 밑까지도 여러분들이 판단하시고요. 자, 반도체 지수 좀 많이 까였죠? 그래서 1% 정도 내려왔는데 여기서 계속 머물고 있죠. 아직까지 파동이 진행이 안 됐고 이제는 본격적인 파동이 진행될 일만 남았다. 그래서 고점 저점 되돌림이 있었고 지금 내려오는 모습. 그러면 앞으로 딱한 버블급의 붕괴가 있다라면 1000에서 한 504기까지도 머물 수 있는 확률이 온다. 자, 금리 인상만 여러분들이 금리 인하만 기다리고 있으면 된다. 금리 인하 기간은 1년에서 1년 반 정도. 그때 시장은 어마무시한 폭락이 진행이 될 것이고 잘 보시고요. 자, S&P 500 0.7%죠. 네, 일단 추세는 형성이 됐고 보이시죠? 하나, 둘 반등 나오고 지금 내려가는 모습. 네, 그래서 자, 앞으로 이 상황이 되게 무시무시하게 내려갈 것이다. 그래서 제가 여기 보시다시피 200주 선이죠. 네, 요거 붕괴되는 상황 예의 체크하시고요. 그래서 하나, 자, 둘이고 지금 파이널 C를 향해서 가고 있다. 그래서 2000선까지 열어놓으시고 앞으로 상황 잘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 자, 그 다음에 다우지수도 조금 빠졌는데 문제는 얘가 이거죠, 이거. 120년 동안의 상승 추세. 이게 무서워요, 저는. 이게 120년 동안의 이 상승 추세가 마무리되는 과정이거든요. 그러면 120년 만에 폭락이 오는 건데 이게 얼마까지 갈지는 가늠이 안 돼요. 그냥 제가 대충 한 2만 선 아닐까요? 이렇게 말씀 18,000. 이건 지나봐야 아는 거죠. 아무튼 대비 잘 하시고 엄청난 크러쉬 대기하고 있다. 철저하게 대비하자. 그 정도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당히 이제 어려운 시기들이 다가오고 있고 폭락에 대한 대비. 그래서 공부하시면서 제가 말씀드린 위기 대비 잘 하시고 이런 상황에서는 투자는 별로다. 책임지고 자기가 각자 하는데 최대한 그냥 진짜 안 하는 게 정답인 것 같다. 제 영상은 참고만 하시고 좋아요, 구독 알람, 광고 시청 꼭 좀 부탁드리고요. 컴퓨터로 보신 분들은 배너 광고 한 번씩 클릭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봐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건강하십시오.